사고력 수학의 시작이라고 팡세 교재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팡세 샘플북을 아마 지금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필젠 카페 혹은 도치맘 카페 아니면 플라토 공구를 통해서 지금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지금 내일 나오는 것은 S단계, P단계, A단계까지 진행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F까지 나올 예정이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팡세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리고 샘플북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샘플북 뭐 이거는 이제 S하고 P 단계, 그다음 A하고 B 단계 이렇게 제가 그냥 나누어 봤고요. 그다음 질의응답이나 교재가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재 나온 거를 살짝 보여드리는 시간까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사고력 수학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고력 수학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저도 이제 사고력 수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수학이긴 하지만 뭐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아무래도 사고력 수학하면 잘하는 애들 위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많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사고력 수학은 이제 대부분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어려운 영역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영재교육원 때문에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수, 측정, 도형, 문자식, 규칙 감수, 뭐 경우의 수와 논리, 뭐 해결 전략 등등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사고력 수학의 영역들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팡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도형을 많이 하는 게 지금 플라토다 보니까 플라토를 제외하고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산 부분을 직관적 추리를 원하는 패턴하고 그다음 유추, 그다음 퍼즐과 전략, 카운팅 이렇게 4가지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산은 응용 연산으로 약간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형은 저희 교재 플라토로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4영역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4영역을 제시한 학습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구성은 플라토 형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보면 제가 팡세 영역을 이렇게 똑같이 나누었죠. 4권으로 나누었고요. 저희 지금 샘플북에 있는 것은 SP 같은 경우에는 2권에 나와 있는 퍼즐과 전략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A하고 B에 나와 있는 부분은 카운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퍼즐과 전략하고 카운팅 부분을 아마 살짝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각각 S부터 F까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하고 P하고 A는 내일 출시고요. B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말이나 2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약간 제가 밑에다가도 써놨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출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요. 예상은 C단계는 3, 5, 7, 9라고 이제 저는 들었는데 혹시 그거는 출간 예정인 책들이 꽤 많아서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도 있나 뭐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F까지 내년까지 다 출간되는 걸로 우선은 저는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내일 한번 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요. 팡세는 이제 제가 샘플북 지금 말씀드렸죠. 샘플북 보시면 S단계는 경로 퍼즐로 구성되어 있고요. P단계는 방향 퍼즐, A단계는 방법의 가지수, B단계는 금액 만들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A단계, B단계는 이제 아이들하고도 샘플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경우의 수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조금은 뭐 힘들어할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샘플북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지금 플라토처럼 1주차에서 4주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장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확인학습까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토와 같은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샘플북 교재 보시면 이렇게 뒤에 교재 로드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세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은 빵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단계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1학기 단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보다 저는 2학기 단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사고력을 안 해본 7세라면 뭐 6세로 이제 7세가 된다면 6세부터 진행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팡세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 거예요. S 단계부터 제가 천천히 한두 문제씩 보도록 할 건데요. S단계 경로 퍼즐이고 제가 봤을 때 이권의 퍼즐과 전략에 아마 나와 있는 일주분이 샘플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데이 1에 나와 있는 지금 데이 1에 나와 있는 선 따라 읽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지금 저는 어떤 문제집이든 그림이 구성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그림에 먼저 집중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림에 먼저 집중하다 보면 문제를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 색연필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빨간색이 첫 번째일 거고요. 파란색이 두 번째일 거고 초록색이 세 번째겠죠. 그걸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준비물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아마 준비물이 되겠죠. 그럼 색연필을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차곡차곡 한 명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고, 근데 아이들이 색연필로 했을 때 혹시나 힘들어하거나 만약에 뭐 너무 틀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손으로 한번 오가는 걸 한번 해보고 나서 두 번째 색연필로 한 번씩 해보시면 아이들이 훨씬 부담되는 것도 덜하는 부분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연필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뭐 만약에 사인펜으로 하실 경우에는 지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클리어 파일을 올린다든지, 그런데 그냥 저는 색연필로 색깔에 맞춰서 한번 너무 아이가 어려워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어보는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예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번 보면 이런 문제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2번 문제를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왜냐하면 샘플북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선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보는 걸 활용해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라서 색연필 없이 뭐 진행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 열쇠가 이 나무한테 가고 이 열쇠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해보는 경우로 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 열쇠 다 각각 한번 해보면 되겠죠. 빨간색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얘도 남으면 나머지가 얘가 집이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엄마와 아이가 한 번씩, 엄마는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아이는 직접 펜으로 한번 해보는, 색연필로 한번 해보는 그런 활동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 1 한번 봤고요. 2일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일차 같은 경우에는 미로 탈출이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은 대부분 미로 탈출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건 역시 틀릴까 봐 두려워서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선을 한번 손으로 한번 그어보고 나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틀리게 됐을 경우에는 거꾸로라도 한번 해보는 활동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어머님이 조금 힌트를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스스로 손으로라도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그걸 기억해서 색연필로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옆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성을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뭐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원으로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미로를 한번 퍼즐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보는 거라서 미로 퍼즐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원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어디로 가야지? 뭐 아이들과 발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조금 염두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네, 3장은 보시면 모든 방 지나기라고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방 지나기는 3일차, 4일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호랑이가 있는 방을 뺀 나머지 방을 모두 지나가는 거죠. 지금은 바로 호랑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호랑이가 있는 방을 뺀 나머지 방을 모두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조금 명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쉬운 3 곱하기 2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이제 나중에는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차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연습량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4일차는 조금은 그냥 단순하게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모든 방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방법을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방을 다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뭐 모든 방을 지나가는 부분이 질문을 읽고 있는데 S단계 무리 없이 푼 7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 P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퍼즐과 전략이 조금은 쉬운 영역이기는 해서 고민이 되긴 하는데 진단평가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곰이죠? 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오가는 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모든 방을 다 지나는 게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방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나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아이에게 갈 수 있는 방향,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을 권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서 그 방향으로 갔을 때 막히지 않는지 막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이렇게 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우선은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엄마한테 너무 어렵다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말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5일차는 짝짓기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4번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도할 때 아이들은 이걸 봤을 때 농구공이거나 야구 글러브라는 걸 아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어린아이들 수업했을 때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이 봤을 때 왜 이걸 왜 몰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를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 이게 뭐지?"라고 이제 "농구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야구 글러브야."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우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뭐 농구 골대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모른다고 했을 때 이게 뭐야?" 뭐 이게 뭐 그냥 감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야구 방망이야."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해 보면 되겠죠? 얘는 야구 글러브는 제가 봤을 때 농구공이 이게 더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다면 야구 글러브는 이렇게 가는 게 '모든 칸을 다 지나가야 된다.'라는 걸 염두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사고력 교재 뭐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의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나 나와 있지 않는 경우나 아이가 충분히 알 수 있나 그런 걸 한번 질문을 해 주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P단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7세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을 이제 샘플북에 지금 등장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그냥 이게 동물 아파트라고 해서 이 두 부분은 위아래를 이제 구성했어요. 위와 아래 부분. 우리가 봤을 때 위와 아래 오른쪽 왼쪽을 봤을 때 위아래를 조금 더 쉬워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위아래 부분을 이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또 이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서 우리는 섞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랍장 정리로 위아래와 오른쪽 왼쪽을 한꺼번에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동물 아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우선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걸로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끔 도와주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아파트는 몇 층까지 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주택이나 뭐 단독주택 사시거나 하면 지나가는 빌딩을 보면서 아이들과 위아래 몇 층짜리 건물일까 뭐 이런 것도 함께 발문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보시면 지금은 OX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강아지는 몇 층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강아지는 4층에 살고 있습니다는 틀린 대답이죠. 그러면 얘를 고쳐주는 거죠. 우선 고쳐주는 것까지 한 번씩 활동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토끼는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맞는 거죠. 지금 1일차는 약간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뭐 저는 고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양이는 3층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고양이는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왜냐면 엄마표의 장점은 아이와 생활을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걸 보았고 내일은 어떤 걸 보고 뭐 어제는 예전엔 어떤 걸 보고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일차 같은 경우에 OX 문제였다면 2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적어 보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호랑이, 강아지, 곰, 너구리라고 나와 있어요. 6세 아이들 중에 혹시나 잘 못 읽는 한글을 읽기가 약간 어렵고 쓰기가 어려운 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그냥 옮겨 적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화를 보고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호랑이가 얘기했고 호랑이는 곰 바로 아래층에 호랑이가 산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게 4층, 3층이 될 수도 있고 3층, 2층이 될 수도 있고 2층, 1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얘기해요. 호랑이 바로 아래층에 내가 살아라고 했어요. 그럼 강아지가 호랑이 아래층에 산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너구리는 맨 위층에 산다라고 했어요. 그럼 너구리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옮겨 적는 방법을 보통 저는 써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우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보고 나서 옮겨 적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1일차일 때 OX 퀴즈였다면 2일차일 땐 위아래를 가지고 이렇게 칸을 채우는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3일차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4일차는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도 7세 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 OX 퀴즈를 먼저 문제를 풀고요.
그다음에 칸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를 한번 볼게요. 팽이는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팽이는 맨 오른쪽에 있죠. 아, 맨 오른쪽이라는 게 가장 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아이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방은 팽이 바로 옆에,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나 있지만 바로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방이 된다라는 거고요. 저금통은 공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저금통은 공 바로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X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X에 조금 익숙해지는 하루를 보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칸을 채우는 부분이죠. 아, 과일이 사과, 귤, 딸기, 수박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언급해 주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사과 바로 왼쪽에는 딸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과 바로 왼쪽에는 딸기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한번 적을 거고요. 수박은 사과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박은 바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귤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아, 맨 왼쪽에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적혀져 있겠죠. 지금 이 책 구성을 보시면 왼쪽에는 3칸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4칸을 넣는 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칸으로 한번 연습해 보고 4칸까지 이렇게 적어 보는 거겠죠. 그럼 귤, 딸기, 사과, 수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나 잘 글을 못 적거나 그러면 색연필로 조금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적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S단계가 아니라 P단계이기 때문에 7세 정도라면 적는 연습이 지금 꾸준히 되어야지 나중에도 훨씬 더 수월하게 어머님들이 가르치시기 편하게 아이가 잘 적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애 너무 어려서 적는 거 싫다고 하면 적지 않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7세 정도라면 저는 적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5일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일차 같은 경우에는요. 설명을 보고 서랍칸 빈칸에 알맞은 물건을 써 넣으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읽었을 때도 문제를 읽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 그림이 나와 있고 보기가 나와 있고 서랍장이 나와 있으면 이걸 넣으라는 거겠지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도형을 봤을 때 아이들이 도형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를 꼭 읽는 연습을 꼭 필요하도록 저는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럼 서랍장 정리. 제가 공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공을 보자마자 뭔지 알고 어른들은 대부분 아는데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알려주시고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어떤 운동을 막 좋아하시거나 보시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보지 않았을 때는 관심이 좀 덜 없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 주시고 나서 문제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구공과 축구공은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구공, 축구공은 여기에 있겠죠. 그럼 이렇게 야구공, 축구공 저는 이렇게 적어 놓고요. 배구공 바로 위에 야구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배구공 바로 위에 야구공이 있어 위아래가 비어있는 걸 찾아야겠죠. 배구공 바로 위에 야구공이 있습니다. 그럼 야구공 여기다 적어 넣어주시고요. 야구공 옆에는 축구공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야구공, 축구공, 배구공을 넣었어요. 야구공, 축구공, 배구공을 넣었으면 나머지 한 공은 농구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적어보는 것까지 했고요. 지금 제가 A의 한 3일차 정도까지만 진행해보고 조금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그 뒤에 A하고 B 부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교재한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고 그다음 교재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봤을 때도 우리 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
생각하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 B 같은 샘플북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A 단계는 샘플북 수업했을 때 그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B 단계 같은 경우에 금액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에 대한 개념이나 동전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아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A하고 B는 S하고 P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학습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 단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A 단계는 방법의 가짓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옷 고르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윗옷이 2개 있고 바지가 4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그냥 긋고 싶은 대로 보통 그어요. 선 윗옷과 바지를 한 벌씩 고르려고 합니다. 고르는 방법을 선을 그어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막 긋거든요. 뭐 이렇게 막 긋고 그냥 가짓수를 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우의 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애는 어려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줘도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원래는 고학년을 좀 가르치다가 지금 저학년 그래도 막 지금 어린아이 6, 7세 정도까지는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랬을 때 6세라고 해서 7세라고 해서 아이가 잘 그냥 막 "너가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문제 풀어."라고 하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직관적으로 푸는 게 처음에는 흥미 유발이나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었을 때는 어머님이 봤을 때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 그 가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되게 '우리 아이 이 부분 되게 잘해.'라고 하는 건 워낙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아이는 이건 약간 긴가민가한 것 같아.'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노출을 정확하게 시켜 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우의 수는 기준을 정해서 무언가 연산식으로 바꿔 준다거나 표 그리기를 통해서 진행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A 단계나 B 단계 같은 경우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경시 부분은 아무래도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해요. 그거는 제가 봐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해도 독립적인 뭐 돌리기 하거나 뒤집기 하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면 조금 틀릴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 팡세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로직, 어느 정도의 뭐 스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정도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고 그게 나중에도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했을 때 정확하게 접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이걸 안 보게 하는 거죠. 얘를 우선은 안 보게 하고요. 제가 그냥 하는 방법을 그냥 설명해 드리면 이걸 안 보게 하고 "얘가 필요한 옷이 몇 개인지 한번 연결해 보자."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두 다 연결해요. 그리고 이 종이로 이 부분을 가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연결해 보면 옆에다가 선 그은 걸 적어 주는 거죠. 4라고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옷에 있는 부분을 이쪽 부분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이 후드티는 몇 개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4 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4를 하니까 8이 돼요라고 이제 아는 거고 아니면 쪼끔 빠른 아이들 있잖아요. A 단계인데 쪼끔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라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2 개씩 다 하셔서 뭐 2 곱하기 2가 4개 더해지면서 뭐 곱하기까지 언급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어머님들의 지도 방법이 쪼끔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잘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것을 쪼끔 더 노출시켜 주시면 되고요. 지금 10 이하의 덧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10 이하의 덧셈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그건 아이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 일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 일차는
지금 아이들이 이 2일차를 좀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의 기준을 잡고 얘가 1 등이야, 뭐 처음이야 라고 했을 때 기준을 잡고 이렇게 그어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었을 때 저는 꼭 위에다가 적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얘는 몇 개 그었어?" "4개 그었어요."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아이 파란색 아이는 빨간색이랑 이미 그었으니까 2개 선택하려면 이렇게 선택하겠죠. '아 그러면 얘는 3개 그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입장에서는 빨간색하고도 그었고 파란색하고도 그었으니까 나머지 아이들하고 그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2개 그었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다 그은 것 같은데 얘랑은 안 그었네. 그럼 하나 남았어라고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냥 하나 오각형 그리고 별 그려도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처음 접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하나씩 얘가 점점 줄어드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서 정답을 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6학년에도 나오고요. 뭐 교과 초등에도 나오지만 중등에도 나오고 고등에도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 이게 어려운 거야.'라는 인식이 들어가는 순간 중학교 때는 보자마자 그냥 어려운 단원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어려운 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되게 쉬운 거야.'라고 하면 '더 좋아.'라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색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채팅으로 읽었고요. 아마 교정된 부분이 덜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무지개색으로 해서 거꾸로 4, 3, 2, 1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왼쪽으로 한번 해 봤고요. 보통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4, 3, 2, 1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아이와 무지개 이야기도 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알고 있는 내용, 지금 아이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내용, 그런 부분에 약간 맞춰서 어머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3 일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3 일차는 조건에 맞게 서로 한 번씩 악수하는 것을 선으로 그어 모두 몇 번 악수하는지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그림을 한번 보면요. 얘는 1 일차 그림이죠. 얘는 2 일차 그림이죠. 그것을 악수하기로 한꺼번에 묶어서 3 일차에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구슬보다 이 악수하기는 또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냥 3 명씩 저는 그어서 3 더하기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셔서 정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번씩 정했을 때 어디 기준을 네가 정해서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면 되겠죠. 그러면 모두 한 번씩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4 번, 여기는 3 번, 여기는 2 번, 여기는 1 번. 익숙해질 때까지는 꼭 그어주는 연습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꼭 그어주시면 다른 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연필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1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계속 이게 반복되긴 하지만 헷갈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어보면서 훨씬 더 숙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A 단계 3 일차까지 진행했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55 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 쉴까요? 50 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에 뭐 궁금하신 거 생각해 보셨다가 그냥 그은 선 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단계는 A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A 단계이기 때문에 5 세, 6세 아이들은 그냥 세는 것도 좋지만 세면서 아이들이 헷갈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수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연산을 저는 좀 넣어서 계산을 해 드린 부분이고요. SP 단계 했을 때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샘플북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수업하면서 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사고력 수학 수업하면서 유아 아이들이나 그냥 초등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거를 이제 엄마표 하시는 분들도 조금 도움이 돼 드리고자 문제를 우선은
쭉 봤고요. 물론 아이들이 다 풀었을 수도 있고 지금 샘플북 나온 지가 꽤 돼서 이제 혹시 플라토 공부 때문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두루두루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른 사고력 교재에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팡세를 하면서 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자릿수 만들기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두 자릿수 만들기에서도 기준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저는 10의 자리를 먼저 적어주는 거죠. 보통. 제가 이거를 수업하면서 아이들하고 봤더니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1, 4, 10의 자리를 먼저 적고 7, 8을 먼저 적고 나서 1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를 적는 거죠. 4, 7, 8 이렇게.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적을 때는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적는 게 빠지지 않고 다 적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적어도 솔직히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거꾸로 적었더라도 그걸 뭐 틀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적으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라고 저는 약간 언급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 그럼 4를 제외하고 나서 1, 7, 8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7을 지우고 나서 1, 4, 8 이런 식으로 8을 지우고 나서 1, 4, 7 이렇게 적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는 하나라도 빠뜨리는 게 저는 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틀리면. 그래서 쪼끔 이거는 강압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제가 막상 설명을 할 때 꼭 이렇게 적는 편이라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 적거나 엄마가 적었을 때 무언가 이게 멋있어 보이면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차근차근 적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에서 아이들이 쪼끔 뭐 수를 읽는 걸 어려워한다든지 그러면 뭐 81 뭐 이렇게 읽어 보는 것도 훈련을 같이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의 수학 교육을 쪼끔 담당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아이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지금 이 수업을 하면서도 다른 건 어떤 걸 노출해 줄 수 있는지를 같이 이렇게 발문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 우리 아이가 이거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점하시면서도 "이거 어떻게 읽었었지?" 뭐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많이 노출된 만큼 아이들은 훨씬 성장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두 자릿수를 모두 쓰세요 말고 그냥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있다면 10의 자리는 4가 되고 1의 자리는 3이 돼서 이렇게 1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2가지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 일차는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5 일차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제가 1분 정도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60 보다 주어진 수 카드 중 2 장을 한 번씩 사용하여 다음 조건에 맞는 수를 모두 쓰세요라는 문제죠. 제가 꼭 문제 읽는 건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잘 안 읽는 문제들을 제가 꼭 읽는 편이에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수 60 보다 작은 두 자릿수라고 했고요. 60 보다 그럼 10의 자리가 60 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2 하고 5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를 지우고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5 하고 7 하고 9가 되겠죠. 그럼 25, 27, 29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의 자리가 5인 경우에는 10의 자리가 5인 경우에는 5를 지우고 적어 보는 거겠죠. 2, 7, 9 그러면 52, 57, 아이고 59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모두 적어 보세요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아 6가지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뭐 그냥 2 곱하기 3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건 아이의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쪼끔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B단계를 제가 봤을 때 B단계에서 아이들이 쪼끔 힘들어하는, 동전을 잘 모르거나 동전을 잘 만져보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우리 아이가 동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지폐는 알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생활에서 노출을 좀 시켜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보시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건 적으려고 비워놨어요. 그러면 500원짜리는 100원짜리가 5개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는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근데 100원짜리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자주 보니까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1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볼 기회가 별로 없긴 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어렵다면 그거를 노출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원짜리는 50원짜리가 2개 있으면 100원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과 알려주면 되겠죠. 100원짜리 하나는 50원짜리 2개랑 똑같아. 50원짜리 하나는 10원짜리 5개랑 똑같아. 라고 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동전놀이나 뭐 이런 시장놀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이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동전을 내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우선 지도하기 전에 금액 만들기 진행하시기 전에는 아이가 동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그런 기초 작업이 지금 되어 있는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이들 수업하면서 물론 아이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기초적으로 배웠고 지금 새롭게 또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응용된 단계를 배웠을 때는 아이들이 당연히 밑에 단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이 봤을 때 '이거 당연히 알지. 나랑도 이거 동전 가지고도 해 봤으니까 당연히 알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나 아이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하고 진행해 주시면 아이의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그냥 봤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엄마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 봐."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어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그 영역은 또 하기 싫어지는 영역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학년까지는 어느 정도를 다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다 알지.'라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아무것도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면 그래야 더 친절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야. 우리 애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쪼끔만 이해가 안 돼도 '왜 이걸 모르니?'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를 배웠더라도 '잘 모를 수 있어.'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한 번 설명하시고 또 이해 안 되면 좀 지나서 또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면 그 마음을 저는 2학년까지는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3-4 학년이 되면 어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생기죠.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생기지만 2학년 9구단 정도까지부터는 좀 있지만 그전에는 '얘가 모를 수도 있지.'라는 것을 쪼끔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희 1 일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차는 금액 만들기 부분이에요. 음. 주어진 동전의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선 저는 큰 금액부터 봅니다. 그럼 얘는 500원, 100원 하면 600원 이렇게 묶어서 700원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70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770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800원이고요. 800원에 얘 100원, 100원 더 더하고 50원 더하면 95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금액을 만드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2 일차, 3 일차는 만들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만들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3개를 이용하라는 거죠. 3개를 이용하라는 건 2 일차, 3 일차가 똑같고요.
2일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어요. 근데 보기가 주어졌을 때 동전이 4개인 것과 동전이 5개 이상인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일차를 봤을 때 동전이 3개, 4개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렵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동전이 4개일 때는 하나씩만 제외해서 찾아보셔도 돼요. 10원짜리 제외하면 650원, 650원 없네. 50원짜리 제외해서 610원, 610원도 없네. 뭐 이렇게 100원짜리 제외해서 560원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4개, 5개, 6개도 다 적용되게끔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4개일 때랑 5개 이상일 때를 구분해서 푸는 것보다 똑같은 풀이 방식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보기가 주어졌죠. 그럼 160원이 이렇게 있으면 160원을 이 동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100원, 50원, 10원 있으면 16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20원은 이 4개의 동전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거죠. 560원은 500원, 50원, 10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거죠. 700원은 못 만드는 거죠. 4개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하나 지우고 그냥 계산해 주셔도 별 차이 없는데 2개 지우고 뭐 이렇게 해도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개수, 뭐 5개? 동전이 5개일 때 5번 문제 한번 보시면 3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5개에서 3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를 막 생각해 봐야 되고 근데 1학년 치고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 70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동전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럼 50원, 10원, 10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60원 같은 경우에는 100원, 50원, 10원이면 3개 만들 수 있고요. 260원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없겠네요. 800원도 만들 수 없겠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럼 2개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70원하고 160원 이렇게 고르면 될 거고요. 만약에 동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샘플북 중에 문제 중에도 있는데 동전을 만들 수 있는데 동전 금액을 만들 수 있는데 동전이 뭐 4개 필요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조금 제외시켜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2일차를 했을 때는 3개의 동전을 골라서 금액이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다면 3일차는 그냥 동전만 주어지고 나서 그 동전을 가지고 금액을 모두 쓰고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게 중요하겠죠. 모두 쓰고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표로 조금 접근하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일차에서 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4일차, 5일차는 표가 등장하거든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한번 3일차 보시고 4일차, 5일차로 넘어가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큰 금액부터 500원 먼저 쓸게요. 100원, 50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500원짜리가 하나니까 하나를 쓰고 3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100원짜리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혹은 500원짜리 그냥 하나 쓰는 거고 100원짜리가 없고 50원짜리가 2개 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경우는 500원짜리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500원짜리가 없는 경우 100원짜리는 하나 쓸 수 있고 50원짜리는 당연히 2개니까 3개가 되는 건 이렇게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하면 65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는 100원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6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는 100원이니까 200원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죠. 아이가 만약에 틀려서 어머님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꼭 50원짜리 2개가 100원이라는 멘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생각해내는 데까지 좀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말과 글을 보면서 노출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빨리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액을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200원, 600원, 650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가지수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3가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차 지금 보시면 다음 문제. 얘는 지금 5개죠. 그럼 5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표를. 원래 푸는 시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빨리 풀고 그냥 교재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우선 풀고 있고요. 이거 한번 얘는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어머님들을 한번 제가 1분,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4일차, 5일차도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3일차부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면서 그냥 또 얘기를 막 드리자면 확인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챕터에서 조금 중요했던 거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보고 판단한 내용이라 자세한 건 내일 소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봤을 때 그냥 3일차, 5일차 뭐 보통 3, 4, 5일차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확인학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1, 2일차 때만 너무 잘하고 3, 4, 5일차가 좀 힘들어하면 그걸 한 번씩 더 다져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 말하면서 막 해서 그럼 500원짜리를 쓰는 경우 그럼 하나를 쓰는 경우 그럼 3개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100원짜리를 하나 쓰고 50원짜리를 하나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100원짜리를 0개 쓰고 50원짜리를 2개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500원짜리 하나 쓰고 100원짜리를 2개 쓰고 얘를 0개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보통으로 제가 그냥 저는 보통으로 말하자면 그냥 제가 썼을 때는 2개인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저는 1을 쓰고 나서 100원짜리 2개부터 쓰겠죠. 100원짜리 2개 이렇게 쓰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했을 때는 조금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가 딱 이렇게만 써야 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500원짜리가 만약에 0개였을 때 100원짜리가 2개인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럼 2개, 1개가 되겠죠? 그럼 1개인 경우, 0개인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러면 0개면 얘는 2개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럼 값을 계산해 주면 얘는 700원 되겠네요. 그럼 얘는 650원. 그 다음에 얘는 100원이라는 거 염두하시고 600원. 그 다음에 얘는 200원에다가 50원 더하니까 250원. 그 다음에 얘는 100원에다가 또 100원을 더하니까 2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적을 수 있는 건 200원, 250원, 600원, 650원, 7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 5가지입니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일차까지 우리 풀어봤고요. 4일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표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금액을 만드는 방법을 나타낸 표를 완성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500원보다 적은 금액과 500원보다 많은 금액을 나누어서 이제 풀어볼 건데요. 500원보다 지금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지금 개수가 안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5일차 때는 동전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4일차 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한번 해보고 5일차 때 정해진 것을 다시 한번 해보는 이렇게 또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4개인 게 가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하나 줄이는 거예요. 100원짜리가 하나 줄어들면 100원짜리 하나가 50원짜리 2개로 바뀐다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해 주라고 했었죠. 그럼 거기에 2개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럼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보통 하나가 줄어들면 2개가 늘어난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가 줄어들면 얘는 또 2개가 늘어날 거예요. 2개가 줄어드는 게 하나가 줄어들면 50원짜리는 2개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하나가 줄어들면 2개가 늘어나는 거고요. 하나가 줄어들면 2개가 늘어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는 50원짜리 2개랑 똑같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연습을 문제를 풀면서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문제 더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500원짜리가 넘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500원짜리가 넘는 건 500원을 우선 쓰는 경우가 있겠죠? 500원을 쓰는 경우에는 얘가 50원짜리가 하나 쓰면 되겠죠. 얘는 0개가 되겠고요. 그럼 500원짜리 이제 안 쓴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100원짜리가 5개이고 50원짜리가 하나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겠죠. 그럼 똑같이 하나가 줄어들면 2개가 늘어난다라는 걸 계속 염두에 주시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줄어들면 2개가 늘어난다. 50원짜리가 2개가 늘어난다. 100원짜리 하나가 줄어들면 50원짜리 2개가 늘어난다. 100원짜리 하나가 줄어들면 50원짜리 2개가 늘어난다. 100원짜리 하나가 줄어들면 50원짜리 2개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표를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4일차 때는 제가 말했죠. 지금 4일차 때는 동전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동전이 0개 있는 것도 상관없고 뭐 10개 넘은 것도 상관없지만 5일차 때 지금 등장하는 부분은 가짓수의 표를 채워주라고 했고 동전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개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00원 같은 경우는 500원짜리 필요 없으니까 우선 저는 X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원짜리 4개를 하려고 했더니 100원짜리가 3개밖에 없네요. 그럼 3개이고 그러면 50원짜리가 2개 늘어나겠죠. 그러면 3개인 경우를 했을 때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하고 이제 또 나누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50원짜리가 하나 줄어들면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죠. 50원짜리가 하나 줄어들면 10원짜리는 5개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0원짜리가 하나 줄어들면 10원짜리가 5개가 늘어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10원짜리가 10개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능한 거겠죠. 그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00원짜리가 2개인 것까지 3개인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100원짜리가 2개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200원이죠. 200원이고 50원짜리는 2개밖에 없으니까 300원이고요. 그럼 300원인데 그 다음에 100원은 10원짜리 10개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칸 다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2번 문제 보시면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4가지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일차 정도까지 B단계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B단계는 충분히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내용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500원짜리는 100원짜리 5개가 된다. 100원짜리는 50원짜리 2개가 된다. 50원짜리 하나는 10원짜리 5개가 된다라는 걸 조금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 B단계 푸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B단계는 지금 당장 내일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학년 어머님들이시거나 예비 2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이 정도를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A단계를 조금 풀어놓고 B단계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질의응답 하긴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카페에 있는 내용이긴 해요. 필진 카페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캡처해서 가지고 왔고요. 항세 단계 및 구성 목차 문의는 지금 6세, 7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형과 연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영역으로 패턴, 뭐 퍼즐과 전략, 그다음 유추, 카운팅 이렇게 해서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내용도 마찬가지. 교재가 노크처럼 영역별로 나오나요? 설명되어 있죠. 패턴, 퍼즐과 전략, 유추, 카운팅으로 4권씩 구성되어 있고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단계가 지난번 엄마들의 열공 타임 때 대부분 어머님들이 스티커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전 단계 스티커는 포함하지 않고 플라토에 관련된 플라토 나온 구성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스티커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적는 부분이나 혹시 나중에 교구가 필요하다면 뭐 교구 부분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글을 완벽하게 떼지 못했는데 옆에서 문제를 읽어줘도 될까요? 6세, 7세는 옆에서 문제를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호랑이나 뭐 그런 부분도 보시면 적을 수 있게끔 보면서 적을 수 있게끔 충분히 나와 있고요. 연산이 잘 안 되는 아이, 팡세 단계를 낮춰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해당 학년 2학기 교과 기준으로 연산을 잡아 놓았다라고 소장님 답변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1학기까지밖에 연산이 안 되어 있다면 조금 아래 단계에서 진행해 주셔도 그 전 단계에서 진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의력, 사고력 꼭 따로 챙겨야 하나요? 이 질문은 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정말 사고력 수학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거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유아 때는 그렇다고 유아 때 교과 수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수학이야.'라고 접해 줄 수 있는 게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연산만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린 시절에는 많이 해도 좋겠다 싶은데 막상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창의 사고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우리 아이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팡세가 책이 나왔을 때 소장님이 책 보면서 저보고 "이거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유아 책들은 솔직히 되게 많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나온 책은 없기 때문에 훨씬 접근 방식이 좋은 것 같지만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처음 사고력을 하고 싶은데 막상 너무 단계를 낮추어서 막 1학년 뭐 2학년 3학년인데 1학년 거부터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사고력 수학을 더 싫어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었는데 B 단계 보면서 '아 이게 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팡세 내년 수업 있을까요? 예, 아마 시간표 보시면 요번에 내일이 아마 1월 접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열공 타임, 엄마들의 열공 타임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접수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줌 수업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력 노크. 저희가 노크가 사고력 노크가 있고 창의력 노크가 있잖아요. 근데 창의력 노크는 약간 창의력 위주로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고력 노크는 영역별로 8개 영역이 있는데 그 난이도를 비교해 보시면 사고력 노크를 100이라고 봤을 때 약 65에서 75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저자 강연 줌에서 하나요? 라고 했는데 줌에서 하지 않고 내일 인스타그램 도치맘 계정에서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구매로만 구매할 수 있나요? 내일 공동구매가 오전 제가 10시라고 들었는데 도치맘에서 공동구매가 이때 진행되지만 인터넷 서점하고 일반 서점에도 1월 초에는 구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하고 B단계는 21년 1월 말에서 2월 초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DEF도 다 2021년에 출간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 일정상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 공유를 좀 중지하고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추천으로 제가 바꾸고요. 모두에게 추천 이렇게 보시면 지금 P단계, A단계 있고요. 여기 S단계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샘플북에 조금 오타 있는 부분은 제가 샘플북 수업할 때도 맞고 200원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S단계는 제가 지금 1권하고 3권하고 4권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1권부터 한번 보면 패턴 보시면 반복 패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패턴과 마디, 비교 패턴, 회전 이동 패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패턴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패턴 되는 거 조금 많이 되게 연습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복 패턴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OX 퀴즈가 우선 구성되어 있고요. 그냥 묶어보는 거 가장 단순하게 묶어보는 거 OX 퀴즈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선으로 이제 연결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려보는 거, 뭐 맞는 것을 찾아보는 거 이렇게 활동으로 하나하나씩 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을 찾아서 마지막에 미로 퍼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반복 패턴 끝나면 패턴과 마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디라는 걸 우리가 아이들이 음악 배우지 않는 이상 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맞은 모양 찾기. 이렇게 모양 찾는 거, 선 있는 거, 마디를 찾아서 몇 번째, 12번째, 13번째, 뭐 16번째 정도까지 어떻게 찾는지 알맞은 모양을 여기에서 선을 이어서 찾아보는 활동. 등등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6세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막 되게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하지만 문제수가 어느 정도 돼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렇게 또 구성되어 있어요. 많다, 적다까지 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권씩 길다, 짧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합쳐서 알맞게 그리기 정도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나이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전 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위에 뚫려 있고 옆에, 아래, 오른쪽, 왼쪽을 언급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화살표 부분이고요. 원반, 바코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무리 평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저희 진단 평가라고 보통 나와 있는데 마무리 평가하고 이렇게 풀이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렸네요. 3권으로 그냥 쭉 보여드리면요. 3권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것 다른 것, 속성, 관계 추리, 관계 상자에서 이제 유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그림 찾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른 그림을 찾아보는 활동이죠. 그 다음에 같은 것 찾아보기. 뭐 이런 것도 돋보기로 해서 찾아보는 거, 아이들이 그림자 찾기 이런 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분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그림이 뭔지를 뜻하는 걸 아이들과 한번 발문해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나 뭐 새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색깔이나 모양 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까지 접근해 보는 부분입니다. 표까지 이렇게 접근하고요. 표를 매트릭스로 이제 한번 그려보는 활동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 추리, 관계를 갖는 거죠. 뭐 하늘하고 바다, 그 다음 부엌하고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부분이나 짝 맞추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조금 빠르게 보여드려요. 관계가 같은 거, 발은 양말을 신는 거고 병원은 뭐 의사 선생님이 있는 부분이고 막 이런 부분에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마지막에 무엇이 들어갈지 찾아보는 거죠. 선 잇기 다음에 칸 채우기가 들어가는 거고 얘도 칸 채우기가 여러 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에 어떤 관계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어떤 게 관계되는지,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모양이 줄어드는지, 뭐 이런 식으로 관계 상자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아마 함수이기 때문에 뭐 그냥 들어갔을 때 나오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루에 한 장씩 하셔서 S1 끝나시면 S2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권입니다. S1에서부터 S4까지 4권인데 제가 지금은 1, 3, 4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퍼즐과 전략 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빼고 제가 우선 가지고 왔고요. 마무리 평가 부분이요. 반 넣었을 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평가까지 하면 좀 꽤 두께감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카운팅 한번 보도록 할게요. S단계 방향을 지시하고 가장 짧은 길 얼마입니까? 표로 나타내기 부분이에요. 방향은 오른쪽 왼쪽 이런 부분이죠. 앞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 문제 이런 거 푸실 때 아이가 놓여져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위에다가 저는 레고나 뭐 여자아이들과 프렌즈나 이런 거를 피규어 하나 갖다 놓고 나서 저는 이동시키면서 수업 진행하거든요. 이렇게 얘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바라보는 상황에서 입장에서 돌아보시면 오른손을 제가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피규어의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레고나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 로봇 조종에서 앞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네, 짧은 길 가는 거 경우의 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선긋기 개수로 설명하면서 개수를 세보는 활동을 하시고 나서 네, 아까 제가 대답 드렸어요. S1 끝나고 나서 S2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한 1일차씩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아이가 쉬워한다면 뭐 2일차씩 푸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1일차씩 권해드리고요. 뒤에 마무리 평가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아마 꽉 채워서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약간 플라토에도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어느 부분이 가장 짧은지, 직선 부분이 가장 짧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경우의 수 길찾기 부분에서 제가 가장 필요한 맨 처음에 첫 작업은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칸수를 세서 가장 짧은 길을 찾아내는 부분이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름길도 생각해 주시면 대각선 길도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얼마입니까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B단계에 있는 얼마일까보다는 훨씬 쉬운 1원과 10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미로와 함께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얼마만큼 미로를 찾아서 120원을 가로 세로만 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씩 더 넣을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고 표로 나타내기. 표로 세어보는 거 우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섞어서 나와 있는 거 세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엔 카운팅은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도 있고 쉬워하는 파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P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단계 패턴부터 한번 볼게요. 패턴은 똑같이 아까는 반복 패턴이 있었지만 지금은 마디 패턴이라고 나왔고요. 회전 이동 패턴 똑같이 있고 수열 있고 개수 규칙이 새로 등장했네요. 그러면 속성 패턴은 마디를 찾아내는 패턴이고요. 입체 도형 패턴. 그 다음에 패턴 있기, 평면 도형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겠죠. 패턴 미로라고 해서 미로가 이렇게 또 등장하네요. 회전 이동 패턴 한번 볼게요. 빙글빙글 패턴이라고 나와 있고요. 바코드 스캔 패턴. 이렇게 스캔하듯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얘도 규칙을 찾아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6칸 회동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번호를 써서 돌아가면서 보는 편이에요. 1, 2, 3, 4, 5, 6 이렇게 적어서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인데 저는 대부분 그렇게 풀긴 하는데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규칙 회전이 각각 따로 있을 경우에는 혹시 조금 힘드니까 번호를 적어서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8천, 8칸, 그다음 시계 패턴까지. 아이들이 시계 되게 어려워한다라고 늘 생각하시는데 많이 노출시켜 준 만큼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는 거겠죠. 수열 볼게요. 마디를 찾는 부분인데 얘 너무 귀엽네요. 마디를 찾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일씩 커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쓸 때 서술형 같은 거 적을 때 수열에 대해서 아니면 규칙에 대해서 쓸 때 몇부터 시작해서 몇씩 커집니다, 작아집니다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을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3일차, 4일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 본격적으로 이제 네,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개수 규칙이라고 나와 있고요.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지 어떤 퐁당퐁당인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4, 2, 1, 4, 2, 1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하게 커지는 모양으로도 지금 등장하고요. 개수로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 7번째 구술의 개수까지 이렇게 모양까지 나와 있네요. 줄별로 어떻게 되는지 규칙을 찾아서 그려보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평가까지, 마무리 평가는 5회차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P1 봤고요. P2는 퍼즐과 전략 지금 저희가 봤던 샘플북 내용도 약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바나나 껍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밤송이 조심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미로 퍼즐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는 부분이 있고요. 연속수 읽기에서 모든 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수 넣는 거 있죠. 퍼즐 이렇게 네, 약간 섞여 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하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쪽으로 화살표 방향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순서대로 넣기 부분도 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이런 거 조금 연습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고력 문제집 같은 경우에 양이 조금 작은 경우도 있잖아. 이거 조금 더 연습시키고 싶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또 좀 더 풀리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 한 6문제 이 정도도 되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으기 퍼즐이라고 해서 이제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도 할 수 있게끔 약간 연산도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건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미로도 생각해보고 덧셈 뺄셈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많이, 얘도 마찬가지죠. 많이 모으는 길이고요. 가능한 적게에서 적게 모으는 길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주차는 샘플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물 아파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있는 부분이고요. 마무리 평가까지 똑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추는 어떤 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 우줄 카드, 관계 추리, 화살표, 약속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이 있는 거, 어떤 게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겠죠? 뭐 얘는 선으로 연결하는 거네요. 앞에 부분에서는 찾아보는 거였다면 하나를 설명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였다면 얘는 공통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공통점을 생각해서 나머지 하나와 아닌 것을 X표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알맞은 그림을 유추해서 넣는 방법까지 단추의 공통점 이렇게 적어보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우줄 카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나누어서 이제 뭐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점이나 뭐 구멍이 2개입니다.
공통점 있는 걸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구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 연결하고 잘못된 거 찾고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분류 기준 나누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지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관계 추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우리 S단계에서 본 내용보다 약간 어려워지는 거겠죠. 관계가 어떤 관계가 들어가는지 번호를, 기호를 찾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까지 제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어차피 내일 구매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단계가 더 맞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우선 다 보여드립니다. 카운팅 보시면요. 길의 가지수라고 해서 똑같이 약간 더 복잡해졌나요? 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은 더 복잡해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길 그리기를 조금 더 연습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P4권의 카운팅입니다. 가지수 똑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길도 마찬가지로 칸수 세기부터 하는데 S단계에서는 뭐 3 곱하기 1, 3칸짜리였다면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2 곱하기 3으로 조금 늘어났고 육각형 부분도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길어지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육각형 부분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부터 노출시켜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전과 금액도 똑같이 이제 5원짜리가 등장했네요. S에서는 1원과 10원만 있었는데 5원짜리가 등장했고요. 동전 읽기나 미로 퍼즐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액 만들기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예전 S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동전이 웬만큼 있고 하나를 넣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보고 그냥 동전을 가장 적은 개수로 넣어주는 거니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거겠죠? 이렇게 하고 경우의 수까지. 경우의 수라는 용어가 참 등장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 꺼내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네, 숫자 3이 나오는 경우는 뭐 경우의 수가 하나 있고 파란색은 이렇게 4개니까 4개로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4보다 작은 수는 1하고 1하고 3이니까 3이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걸 교과에서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평가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A단계까지 딱 보고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패턴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7세, 5, 6세, 7세 부분이 어머님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서 7세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속성 말이 패턴입니다. 이제는 뭐 색깔도 있고요. 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해 보시면서 우선은 어떤 것 중에 고르는 걸로 1일차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입기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골라서 그려보는 거. 골라서 그려보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반전이라고 이제 나오네요. 반전은 앞에 것과 뒤에 게 반대로 되는 걸 이제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패턴까지. 그 다음에 패턴 미로로 패턴을 만들어서 패턴의 마디를 이렇게 어떤 것 중에 하나인지 골라보는 활동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패턴 색깔, 크기, 모양, 개수 이렇게 2가지씩 되어 있는 게 이중 패턴입니다. 2가지 규칙이 섞여 있는 패턴을 이중 패턴이라고 합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양과 색깔, 크기와 색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과 개수, 개수와 색깔, 개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턴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는 것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칸 채우시면 되겠고요. 얘도 빈칸이 어떤 거인지 동그라미에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열을 P에서 봤으면 이제 A에서는 일정하게 커지는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겠죠. 일정하게 커가는 거, 일정하게 작아지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더하는 수만큼 커지는 거죠. 뭐 어려운 말로는 개차 수열이라고 하지만 더해지는 만큼 이렇게 그냥 수만큼 커지는 수열. 수열을 직접 만드는 거죠. 설명을 듣고 148이 반복됩니다. 148, 148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부터 30 커집니다. 뭐 이렇게 적어보는 활동이고요. 여러 가지 수열. 반복이 마디가 반복되는 거,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뭐 더하는 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바로 앞수와 뒷수가 다음 수가 되는 거.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등장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번째 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보통 지금 다 9번째 수 구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규칙이 되었을 때 9번째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339, 339, 339 이렇게 직접 적어서 9번째 수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규칙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고요. 개수 규칙까지 한번 볼게요. 개수 규칙은 어떻게 몇 개씩 늘어나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구술의 개수도 점점 늘어가는 거, 뭐 줄어드는 거. 지금 다 늘어나는 것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한번 얘는 줄어드는군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칠하기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격자 눈으로 봤을 때 색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얘는 7번째 구술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아까는 9번째 수였다면 얘는 7번째 구술의 개수. 그다음 모양이 두 가지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평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A25에 있는 퍼즐과 전략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색깔 퍼즐이 있고 연산 퍼즐이 있고 합 배치 퍼즐, 논리 퍼즐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퍼즐만 이렇게 있네요. 아, 그럼 이거 노노그램처럼 약간 이렇게 써보는 활동 해보고 노노그램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노노그램 부분이고요. 3단 한번 해봤으면 4단 한번 해보고 연결해서 색칠까지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미로 탈출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이거 되게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노노그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부분을 가지고 연산 퍼즐까지 이제 해보는 거죠. 두 수를 더했으면 이제 세 수를 더하는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까지. 그러니까 2학기 연산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하나씩 오른쪽과 세로줄의 합을 합해서 적은 건데 바르게 합이 된다면 지워야 할 것을 X표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덧셈을 이제는 채워 넣는 거예요. 지우는 게 아니라 채워져 넣는 거 부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있는 퍼즐에 좀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이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가꾸로 퍼즐이라고 하죠. 가꾸로 퍼즐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적어보는 것까지 있습니다. 합 배치 퍼즐 볼게요. 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합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단 합으로 모으기. 모으기를 어떻게 할지 해보는 거죠. 수를 가지고 모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방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십자합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합을 했으면 육각형 모양으로 한 번씩 더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퍼즐 한번 볼게요. 좋아하는 거 연결하기, 이거 표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표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뭐 연역 추리 뭐 이렇게 해서 추리 부분인데 아이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씩 있다라는 걸 알고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적어보고 이제 찾아보면 되겠고요. 마무리 평가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추 한번 볼게요. 유추는요. 공통점과 차이점, 속성 카드, 뭐 유비추론, 대응과 암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를 봤을 때 하나 관계없는 거, 공통점 찾기 같은 부분이고요. 수나 선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 모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하는 부분 뭐 나와 있고요. 속성 카드.
뭐 보드게임에서도 본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 이렇게 속성 카드 어떤 게 똑같은지 같은 속성을 찾는 거, 다른 속성을 찾는 거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속 카드라고 하네요. 그럼 속성이 다른 모양을 하나 찾는 부분 이렇게 하시고 단어를 가지고 먼저 유비 추론을 해보는 거고요. 관계가 다른 하나 찾는 거고요. 단어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는 수 나왔었죠. 아까도 공통점 할 때도 단어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수가 나왔던 수 유비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수 유비 추론, 그 다음 도형 유비 추론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응과 암호 한번 볼게요. 대응과 암호. 한글 암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어 암호. 카이사르 암호 가기 전에 이제 한글하고 영어 암호를 해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 암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 암호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이게 약간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선 빠졌지만 기수법이라고 해서 이진법 뭐 이런 부분도 아마 등장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언급은 전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 거와 약간 비슷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운팅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복 그리기, 가장 짧은 길, 금액 만들기, 방법의 가지수고요. 4주차는 저희가 아까 봤던 A단계이기 때문에 1, 2, 3주차까지만 볼게요. 한 번의 긋기, 한복 그리기 내용이네요. 한 번의 긋기가 한복 그리기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복 그리기. 그 다음에 홀수점, 짝수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한복 그리기 하면 꼭 등장해야 되는 오일러와 마찬가지로 홀수점과 한복 그리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짧은 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생겼죠. 니은자 모양도 막 생기고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로 가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선으로 늘 긋지 않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학년 과정에서 금액 만들기도 이제는 50원짜리가 등장했네요. 그러면 B단계에서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가 등장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 수 있는 금액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액 만들기. 그럼 두 개 가지고 15원을 만들 수 있는 거, 두 개 가지고 뭐 20원을 만들 수 있는 거, 두 개나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제 훈련하고 저희가 아까 봤던 B단계를 하는 거죠. 금액의 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의 가지수는 아까 봤던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평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팡세 부분을 다 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 뭐 카페나 아니면 내일 저희 소장님 인스타 라방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저는 샘플북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재에 관련된 거를 보여드린 거라서 제 의견과 소장님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일 공부 시작하실 때 한번 필요한 단계 보시고 진단평가 아마 오늘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진단평가 한번 풀려보시고 단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네, 또 뭐 질문 없으시죠? 네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내일 만약에 줌 수업 지금 신청 기간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